확인. 자, 그러면 오늘은 55강인데요. 그린 시오렘의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린 시오렘의 응용은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응용은 많지는 않고요. 근데 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커브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도메인이 있는데 이게 커브 C를 가지고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한 형태 또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네, 우리가 커브가 식을 안다면 요거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D고 이 커브만 알면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그린 시오렘을 리콜해 봅시다. 그린 시오렘이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우리가 어떤 발륨에서의 그 도메인에서의 어떤 벡터 필드의 커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도메인 적분을 하면은 dA 혹은 dx dy 이 도메인 적분을 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서큘레이션 그 도메인 바깥에서 이 C라는 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파샬 D에 해당해요. 내가 파샬을 뭐라고 그랬죠? 파샬은 면적 그게 아니 어떤 이거에 파샬이 붙으면 경계라고 그랬어요. 바운더리. 얘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C 이 그림에서 보면은 면적 D의 경계는 C가 되죠. 그래서 이 C에서의 컨투어 인티그랄은 한 바퀴 삥 돈다고 그랬어요. 둘레길 같은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컨투어 인티그랄의 U의 DR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요게 그린 시오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면적 A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면적 A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메인상에서 1에다가 dx d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이 만약에 요 항이면은 요게 1이면 요 계산한 게 1이면 요게 1이기만 하면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서큘레이션을 가지고 그걸 구할 수가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그린 시오렘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케이스 1. 케이스 1. 뭐 여러 가지 함수를 둘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u를 있잖아요. u 벡터를 예를 들어서 xj라고도 봐요. 그러면은 이건 그러니까 u1은 0이고 u2는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그럼 우리가 dr이 뭐예요? dx의 i, dy의 j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u를 이렇게 놓으면 curl of u는 뭐냐면 u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curl을 이제 계산을 해봤자 알지만 uy의 파샬 x 마이너스 파샬 ux의 파샬 y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 2D에서는 왜냐면 2D니까 이렇게 되니까 uy에는 지금 x를 집어넣고 ux에는 0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이게 무슨 뜻이냐면 u의 x 컴포넌트는 0이고 u의 y 컴포넌트가 x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왜 이런 희한한 함수를 잡았냐면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파샬 x를 x로 미분하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k가 돼서 이렇게 k가 나오는 거예요. 1 곱하기 k. 그러니까 그러면 왼쪽 항이 그린 시오렘에서 왼쪽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왼쪽 항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도메인에서 k를 하면은 저렇게 정해진 u를 가지고 k를 하면 dx dy를 하면 이게 바로 그냥 x에 여기 1 곱하기 dx dy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 시오렘에 의해서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 핸 사이드는 인티그레이션
컨투어 인티그랄에, 그죠? 컨투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의를 해야죠. 문제마다 다를 테니까. 컨투어 인티그랄을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U에다가 dr이죠.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U는 요거고 dr은 요거니까 내적을 해버리면 U하고 dr을 하면 요 I 컴포넌트 사라지고요. x의 dy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컨투어를 따라서 x의 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면적이 따라서 면적 a가 컨투어 인테그를 따라서 x의 dy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지. 경계를 따라서 x의 dy를 하면 이게 바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뭐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 이건 그러면 꼭 그것만 하느냐? 우리가 또 let 해가지고 u를 이제는 마이너스 y에 i 그다음에 x는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dr은 역시 마찬가지로 dx의 i, dy의 j가 되고요. 그러면 요 컬의 를 계산해 보면 파셜 uy의 이거 ux 내가 잠깐만 이거 나도 헷갈려요. uy의 x 파셜 x 마이너스 파셜 ux의 y니까 요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ux죠. ux가 마이너스 y고 uy는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계산하면 0이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 되죠. 1. 그래서 여기가 k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하고 똑같아요. 서큘러 인테그를 하는데 커브 C에서 뭘 접근하면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y의 dx 이걸 접근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dx가 남는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쪽에 보면 얘하고 얘를 내적을 하면은 i하고 i에서 1 만들고 j하고 여기는 없으니까 0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y의 dy가 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또 많이 쓰는 경우는 이게 사실 가장 most frequent한 경우인데요. K3 뭐 frequently used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냐면 a를 2분의 1의 인티그레이션에 서큘러 인티그랄에 x의 dy 마이너스 y의 dx 이 형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적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u가 뭐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y i 플러스 2분의 1에 x의 j 요게 u입니다. 그러면 라플라시안 u는 뭐냐면 이거 계산하면 k가 나와요. 똑같이 k가 안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왜냐면 그런 면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것도 많이 쓰고 얘도 많이 쓴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 금방 보면 알겠지만 얘는 요거하고 요 앞에 거를 반반씩 섞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계산 안 해봐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타원의 면적. 타원의 면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 장축이 A고 단축이 B다. 그러면 타원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얘의 면적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타원의 면적.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커브 C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 돼요.
C를 도입을 하고, 그럼 커브 C를 도입을 하면 C는 당연히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커브는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도입할 수 있잖아요.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T로 놓으면,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 커브, 요 커브 위에서의 R 한 점, 커브 위에서의 한 점 어떻게 표현될까요? RT는 커브를 RT라고 놔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죠? 커브가 RT예요. RT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 코사인 T I 플러스 B 사인 T 이렇게 두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때 T는 0에서부터 2파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면서 요 위에 있는 점들이 다 T의 함수로 만들어지죠. 요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면적 A,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면 A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X의 dy 요걸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dr은 어떻게 되냐면 dr은 dx의 i, dy의 j인데 여기서 보면 dx는 뭐냐면 t로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a sin t의 i의 dt까지 넣어서 i를 쓸까? dt는 바깥으로 뺄까요? 이거 잠시만 바깥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좁다. i 플러스 b 코사인 t의 j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뭐냐, 이 x는 뭐냐면 요게 x예요. 요게 x고요. xt고 요게 yt죠. 그러니까 서큘러 인티그랄이 여기서의 서큘러 인티그랄은 t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되고요. x 대신에는 뭐를 쓰냐 하면 a 코사인 t를 쓰고요. dy 대신에 x하고 rt하고 얘하고 내적을 하면 dy는 뭐냐면 b 여기 있잖아요. 요게 dy입니다. dy는 바로 b 코사인 t의 dt예요. 그러니까 b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적분을 해보면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ab의 코사인 제곱 t의 dt가 되고 요거는 ab를 앞으로 빼고 0에서 2파이 사이에 코사인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의 세타가 아니라 dt죠. dt 이렇게 해서 dt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ab 앞으로 나오고요. 저거는 2분의 1 적분하면 2분의 1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2가 앞으로 밑으로 내려오니까 4분의 1에 사인 2t 이렇게 되고 t는 얼마냐면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럼 2파이 대입하면요. 2파이만 남고 나머지는 여기다 대입하면 2파이가 되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빵이잖아. 그리고 얘도 빵도 이렇게 대입하면 다 빵이고 그러니까 2파이만 남아서 2파이가 여기에 2파이가 곱해지면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1 파이니까 파이만 남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타원의 면적을 당연히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다룰 두 번째 주제는 잠깐만 여러분들 그 스피커 마이크 음량을 한번 켜보세요. 네. 자, 어때요? 어때? 들을만해? 네. 그래.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해는 되고 있어요? 네. 잠깐만. 동영상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네. 그렇지.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거는 켜놓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이제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숨소리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알겠죠? 필요할 때만 얘기하면 돼. 마이크를 저 멀리 갖다 놓고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공학수학 전체 내용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섹션 10의 5하고 10의 6인데요. 제목은 뭐냐면 곡면 위에서의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 오너 인티그레이션 over a curved surface예요. 그러니까 곡면이 있으면 그 위에서 작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일단 질문 그 내용은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내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세요. 어려워 보이나? 아닙니다. 아니야. 자, 그러면 먼저 이거를 하려면은 곡면 위에서의 작품을 하려면 곡면의 매개 변수 표현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곡선은 매개 변수 표현이 어떻게 돼요? 곡선은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곡면 위에 어떤 R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곡선은 파라미터 하나가 표현됐죠. 파라미터 하나로 곡선에다가 넘버링을 하면 됐었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타원 같이. 근데 이제 곡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지구 표면 생각해 보면 제일 편해요. 지구 표면이 곡면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잘 생각해 보면 위도하고 경도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하죠. 위도 경도 두 개가 딱 있으면 곡면이 딱 위치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곡면이 아니라 그냥 평면으로 봐도 x, y 좌표 두 개가 있으면 한 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이 뭐가 하나 나오죠. 공통점이 2차원 오브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곡면으로 이루어진 거는 파라미터 두 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거꾸로 파라미터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걔가 곡면이에요. 그 면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의 매개 변수표는 곡선은 두 개의 파라미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s하고 t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t는 컨스탄트하고 s가 요 라인으로 보면 얘는 t 컨스탄트 그리고 t는 상수고 s가 변화하는 얼롱 s예요. s 방향이야. 그리고 뭐 어디 또 다른 좌표계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는 t가 컨스탄트 아니고 s가 컨스탄트고 t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좌표계를 볼 수가 있고 그 좌표계 내에서 t는 s 컨스탄트. 이거 미안해요. 이거는 s 컨스탄트. s는 상수고 t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가는 라인이 이거고요. t가 컨스탄트고 s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는 라인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좌표 t가 얼마, s가 얼마임에 따라서 이 r이라는 벡터가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야. 그럼 발륨 같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세 개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맨날 웃자고 하는 소린데 오징어. 오징어 뭐야 오징어. 오징어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몇 차원일까? 얘는 그쵸.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1차원이고 여기는 2차원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1.5차원, 뭐 1점 몇 차원 이런 차원이 컨셉이 나오죠.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이 됩니다. 그게 이제 프랙탈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해안선이 얼마냐? 해안선의 길이를 우리가 재죠 얼마라고. 근데 사실은 그걸 또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 조그마한 바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까지 따라가면 우리가 실제로 해안선이 얼마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쳐다보면 그 안에 모래들이 있거든. 그 모래들을 따라서 물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끄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레벨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길이가 점점 좀 증가하는 거야. 무한히. 그러면 걔가 원 디멘셔널 오브젝트나 해안선의 라인이 아니겠죠.
그것도 1점 몇 차원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우리는 뭐 1점 x 차원은 관심이 없고 우리는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그게 관심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공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차원이에요. 2차원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 오브젝트라는 말은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 인디펜던트한 변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심플한 이그젬플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와 이제 우리가 xyg 상에서 ex 심플리스트 케이스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f of x라는 f는 g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이게 g인데 g는 f of x, y라고 하면 벌써 이 공면을 나타내는 게 두 개의 파라미터 x하고 y를 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한 점을 만약에 나타낸다면 이 한 점은 요 r이라는 거는 x, y, g 뭐 이렇게 쓴 게 맞나? x, i, y, j, g, k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x, i, y, j 플러스 g 대신에 f, x, y, k 그러니까 보세요. x, y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로 우리가 면을 나타냈죠. 공면 공면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에 관련된 예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구 같은 경우에 스피어 같은 경우에 보면 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 이게 구의 방정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이게 a의 제곱 반지름이 a인 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g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요 식을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우리가 r을 도입하면 r은 x, y 함수이고요. 그걸 우리가 굳이 써보면 x의 i, y의 j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k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되긴 좋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기는 했어. 자, 우리가 이제 근데 일반적인 공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면이 있으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어디 XYZ가 이렇게 있고 아이고 X 아이고 이렇게 되냐 X, Y, G가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인 어떤 공면 이 공면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두 개 얼롱 T, 얼롱 S 이게 얼렁 T를 따라가면서 본 라인. 이제 T를 따라가면서 갔다는 말은 S는 상수로 본 거예요. 요 컨셉이 중요해요. S를 따라갔다는 말은 그때 T는 상수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서피스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R에 ST라는 어떤 도메인 위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ST 공면에서 지금 실제로 물리적인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뭐 복잡한 공면이겠지만 우리가 ST에서 쳐다보면 ST라는 좌표에서 쳐다보면 평면이겠죠. 당연히 S 값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T 값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이거 컨셉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예그점표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일 앞에 거는 EX0, 요거는 EX0 제일 심플하니까.
EX1 예를 들면 원기둥 표면, 원기둥 표면, 원기둥의 표면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겉면의 매개변수 표현. 자, 원기둥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기둥의 중심부에다가 XYZ라는 좌표계를 잡아요. X, Y, Z. 그리고 원기둥 표면에 있는 어떤 R이라는 벡터를 생각합시다. 자, 원기둥의 표면은 2디멘셔널 오브젝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2D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원기둥의 반지름을 A라고 합시다. A가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원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R 세타 코딩이니까 그 원기둥 위에 있는 점이기만 하면 반드시 R은 A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내린 요거는 각도 하나로 나타내져요. 세타. X축에서의 각도 세타하고 그다음에 요 길이는 무조건 A예요. A. 그리고 D 방향의 좌표로 나타내지겠죠. 그러니까 R은 세타하고 G로 나타내지는 거야. 그래서 X는 A 코사인 이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XT의 X도 역시 세타하고 G의 함수고요. Y도 세타하고 G의 함수가 될 거고 K도가 아니라 G도 세타하고 G의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써보면 X는 A 코사인 세타의 I, Y는 세타의 J, K는 G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G 방향 요 값은 G니까 G. 세타하고 G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 세타하고 G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외계 변수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가 세타하고 G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얘를 우리가 이제 이 세타하고 G 코디닛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물리적인 여기서 바라본 물리적인 도메인에서는 얘가 분명히 공면이거든요. 이렇게 공면, 그죠? 근데 G 세타에서 보면 예를 들면 0에서부터 세타가 우리가 저 공면을 나타내는데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고 그 다음에 G는 예를 들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G는 A에서부터 B까지고요. 그리고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럼 이 영역을 우리가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면인데 G 세타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세타하고 G라는 파라미터 좌표계에서 보면 얘가 공면이 아니라 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게. 자, 그럼 조금만 더 나가고 뭐 우리가 원기둥 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9가 나와야 되겠죠. 9. 그래서 EX2는 9입니다. 9의 표면, 9의 겉면. 9의 겉면. 9의 표면이죠. 9의 표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겉면의 매개변수 표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구형좌표계라는 건데요. 요 앞에 것도 요런 두 개의 요런 좌표계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내추럴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이루어지는 좌표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린드리칼 코디닛이에요. 그러니까 실린더 어떤
원기둥이 실린더잖아요. 실린더의 표면 위에 있는 혹은 실린더로 표현되는 어떤 물질은 실린드리칼, 실린더가 아니라 실린드리칼 형용사형이니까 코오디네이트.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이 뭐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g는 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y, g를 요식을 이용해서 r 세타 g로 바꾸는 것. 무슨 얘기냐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라는 거는 어떤 벡터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를 뭘로 나타내냐면 요게 x축에서까지의 각도, 그다음에 요 길이 x축에서, 그리고 요 높이 g, x축이랑 x, y, g 이렇게 놓으면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원통 좌표계입니다. 원통하다고 원통 좌표계가 아니죠. 원통 좌표계. 여러분들 중에는 군대를 인제에 있는 원통에서 한 사람들 있을 텐데 너무 원통해하지 말고 이렇게. 너무 썰렁한가요? 내가 개그라고 했는데.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구의 겉면의 매개변수 표현, 이거는 이제 구형 좌표계가 돼요. 우리가 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좀 이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렇지. 구형 좌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x, y, g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를 이 구 위에 있는 한 점, 뭐의 r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바로 위도 경도죠. 그렇죠? 위도 경도. 그래서 위도는 altitude, 경도는 latitude. 그래서 altitude, latitude를 가지고 나타내는 latitude를 가지고, 철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 때는 제대로 써야지. 위도하고 경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도라는 거는 우리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에서부터 바라봤을 때 각도, 그걸 위도라고 하죠. 그렇죠? 경도는 우리 영국 런던 밑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를 세타로 0도로 놓고 거기에서부터 각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도를 주는 거죠. 이게 플러스인지 이게 플러스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도를 재는 게 있고,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를 재고 좌우 각도, 그다음에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북극쪽으로 가면서 90도, 아래쪽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하는 게 위도, 그죠? 위도와 경도에. 근데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는 위도 경도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엔지니어링에서는, 공학에서는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지도에서는 이게 쓰는데 공학에서는 안 써요. 공학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공학에서는 얘를 안 써요. 그럼 뭘 쓰냐? 우리가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 똑같은데요. 경도도 똑같아요. 경도 똑같아. 내가 여기서 여기 적도로 내린 다음에 적도에서 바라본 각도, 요걸 우리가 세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도는 쓰는 거야. 이건 세타. 세타가 일종의 경도가 돼요. 경도. 근데 그리고 이 3D에서는 아까 전에는 R이 뭐였어요? R은 이 중심에서부터 이 XY 평면에서의 거리를 R이라고 놨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가 R이 아니라 요 길이가 R입니다. 알겠죠? 그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는 얘가 R이에요. 얘가 이 실제 벡터의 길이가 아니라 요 X축에 투영된 그 값이 R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길이를 사용합니다. 요 길이, 요걸 우리가 로우라고 해요. 사실은 이 로우는 이게 R의 크기예요. 길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의 겉면인데 일단 구형 좌표계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그러고 나서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적도에서부터 뭐 여기 적도가 되면 0도,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10도, 밑에는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하잖아. 그 우리 적도는 북위 37이죠. 37.8도인가 하여튼 그 북위 37이 있는 그러니까 북위, 남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요. 엔지니어링에서는 요 G축에서부터 내려온 각도 얘를 우리가 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파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본 각도예요. 북극에서 본 각도. 그래서 북극에서부터의 각도예요. 그러면 파이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로 바뀔까요? 0이면 북극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요러면 북극이야. 왜냐면 각도가 0이니까.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밑에까지 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 위로 가면 어떻게 돼? 그럼 얘하고 똑같잖아.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파이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요거 내가 이걸 설명 한 번 안 했는데 이건 꺽쇠를 쓸 때는요 닫혀 있는 거고요. 요걸 하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는 안 들어가고 0까지 들어가는 거. 0에서부터 2파이. 얘는 0에서부터 2파이가 같이 들어가죠. 둘 다 0도 들어가고 파이도 들어가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죠. 반지름 A인 9 위의 아니지 먼저 요걸 쓰기 전에 그래서 좌표계 XYZ 좌표계하고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거 왜 그렇게 되냐? 로의 사인 파이면 어떻게 돼요?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 그거에다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로 사인 파이야. 요거를 표시를 한번 해주자. 이렇게 요 길이가 바로 로 사인 파이예요. 그러니까 로 사인 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x의 길이가 나오고요. 로 사인 파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바로 y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y는 로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g는 이제 여러분들 금방 보면 알겠지만 g는 요 길이거든요. 요 길이는 뭐에 해당돼요? 로 코사인 파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는 로 코사인 파이. 요게 관계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반지름 A인 구면 위의 구면의 매개변수 표현. 가장 적절한 매개변수는 뭘 잡으면 될까요? 반지름이 A라고 했으니까 로가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면 위에서 풀면은 X는 A 코사인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A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G는 A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면 위에서의 매개변수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이 뭔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R이 어떻게 표현돼요? 파이하고 세타를 가지고 나타내잖아. 그죠?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이하고 세타라는 데서 쳐다보면 파이하고 세타라는 데서 보면 0에서부터 파이는 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요 구면이라는 게 바로 요게 바로
이 구면이 우리가 구면이 바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하고 파이 좌표에서 바라보면 그냥 직사각형이랑 평범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곡면 위에서의 적분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 벌써 40분이 지나고 그랬네. 구면 위에서의 적분, 곡면에서의 적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XYZ가 이렇게 코디닛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서피스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 서피스를 우리가 S라고 합시다. 이게 곡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적분을 지금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위에 어떤 벡터 필드들이 이 곡면 면이라는 건 항상 면은 수직 벡터로 나타내집니다. 알겠죠? 각 점마다 그러니까 수직 벡터가 다르겠죠, 그죠? 수직 벡터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져요. 위치마다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수직 벡터를 알면 사실은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대략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적분을 하고 싶으면 어떤 벡터 이 안에 있는 어떤 벡터량 u를 서피스 위에서 적분한다든지 또는 어떤 스칼라 펑션을 서피스 위에서 적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 서피스 위에서 u에다가 뭐 n을 내적한 거 그런 것들 예를 속도라고 하면 속도에다가 n을 내적한 그 서피스의 노멀 벡터 이게 이제 n이라는 거는 면의 수직인 벡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면의 수직은 양쪽이 있죠. 바깥쪽하고 안쪽이 있잖아. 항상 우리 수학에서는요. 수학과 공학에서는 아웃워드 노멀을 줍니다. 면의 바깥 방향으로 가는 벡터. 이 노멀이 수직이란 뜻이에요. 수직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벡터라고 하면 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를 항상 n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안하고 바깥은 어떻게 계산 보나요? 벡터. 아웃워드는 바깥쪽으로 노멀이라는 수직인 벡터, 서피스의 수직인 벡터. 그럼 인하고 아웃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발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발륨의 서피스라는 건 그거의 경계, 발륨의 바운더리. 내가 파샤를 붙이면 분명히 경계라고 했어요. 요게 어떤 서피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륨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이제 실제 적분을 할 텐데요. 그것도 하기 전에 이거 뭐 미리 제목만 적어 놓읍시다. 이 곡면 위에서의 접선 벡터. 곡면 위에서의 접선 벡터. 접선 벡터를 사실 알면 법선 벡터도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주제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렵다. 이거 쉽지 않다 했던 게 바로 사실 여기입니다. 곡면 위에서 접선 벡터를 구하는 방법.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정지를 시키고